수도권을 강타한 이번 집중호우는 적지 않은 인명 피해를 냈습니다. 특히 순식간에 침수된 신림동 한 반지하 주택에서는 일가족 3명이 참변을 당해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는데요. 영화 기생충에서 송강호 가족이 겪은 일이 실제 참사로 발생한 겁니다. 영국 BBC도 이 소식을 전하며 한국의 반지하 주택 문제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BBC는 참사가 발생한 곳이 기생충에 등장하는 아파트와 거의 똑같다며 큰 물난리를 겪은 강남의 화려한 타워에 가려진 이런 반지하 주택에 수많은 한국인들이 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는 반지하 주택의 실태 취재했습니다. 이세진 기자입니다. 대문을 지나 몇 계단 더 내려갑니다. 박종명 씨가 사는 반지하 방입니다. 이틀 전 밤새 쏟아진 비가 심상치 않다 했더니 박 씨 집에도 빗물이 들이찼습니다. 아니 자다 보니까 물이 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인한테 갔죠. 그래갖고 이제 막 퍼내고 그랬어요. 서둘러 주인집에서 양수기를 빌려 물을 퍼냈지만 젖은 집기들은 다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습니다. 매트리스는 퉁퉁 불어 밟으면 물이 흐를 정도인데 오갈 곳 없는 박 씨는 어젯밤도 이곳에서 잠들었습니다. 구청에 접수한 피해 신고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기초생활수급자인 박 씨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잘 때도 없고 치울 수도 없고 내가 또 환자라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내가 이거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받을 능력도 안 되거든요. 옆 골목에 또 다른 반지하 주택. 일가족 5명이 살던 이곳도 지난 비에 어김없이 잠겼습니다. 빗물은 순식간에 어른 무릎 높이까지 차올랐습니다. 생떼 같은 손녀들을 미리 대피시키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할아버지는 서울에서 들려온 참사 소식이 남일 같지 않습니다. 침수도 안 되지. 여기까지 물이 여기까지 차고. 지금 물이 빠져서 그렇지. 예, 물. 완전히 잠겨서 여기도 저기 어린애들이 있었는데 어린애들 있잖아요. 예, 은행에 다 이쪽으로 다 대피 다 지고. 큰일 날 뻔했다. 네. 가족이 살던 곳은 인천 부평에 있는 옛 주택가. 한 집에 여러 가구가 모여 사는 전형적인 다세대 주택가입니다. 그중에서도 임대료가 싼 지하 세대에는 취약계층이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침수 피해가 해마다 취약계층에 집중된 이유입니다. 전에도 한 5년 전에도 한 번 있는 그 침수가 됐어요. 네. 돼가지고 우리는 이제 그렇게 이제 비가 좀 많이 온다면 우리가 이제 좀 조금 대비를 하려고 생각을 하지요. 대비를 전에 한번 당했기 때문에. 낮은 지대 탓도 있지만 주민들이 꼽은 침수 이유는 또 있습니다. 저 입구를 어떻게 해줘야지. 이게 맨 그냥 뭐 동사무소 가서 뭐 신고하러 가고 뭐 돈 맨날 피해는 보고 똥물은 계속 2년에 한 번씩 응? 이렇게 드롭을 쓰고 가서 돈백만서 타고 뭐 하냐고 2, 3주 들어가는데. 반지하 주택은 건물 구조상 대피가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침수는 곧 인명피해로 이어집니다. 한밤중 같은 취약 시간대 침수 피해가 있을 경우 상황은 더 위험합니다. 물의 압력 때문에 현관문이 제대로 열리지 않으면 창문으로 대피해야 하는데 방범창 때문에 대피가 쉽지 않습니다. 결국 침수 전에 막는 게 최선이지만 지자체 수방 대책은 늘 제자리입니다. 이런 배수도 1년에 한 번씩 구에서 청소를 해주는데 청소도 많이 안 해요. 계속 민원을 넣어야 와서 한 번씩 하고 물이 역류가 되니까 배수가 물이 안 빠지니까 웬만하면 다 침수가 돼요. 그래서 이 배수 공사를 좀 다시 해줬으면 좋은데 그거를 구에서 예산이 안 된다고 하니까 자꾸. 영화 속에 등장하며 세계적인 조명도 받았지만 누군가에게는 악몽 같은 공간. 반지하 주택의 유래는 5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70년대 방공호 역할의 지하실을 만들도록 건축법이 개정됐고 지방에서 상경한 저소득층이 이곳을 살림집으로 빌려 살았습니다. 이후 임대 수익을 위해 4층 제한에 걸리지 않는 반지하 주택이 우후죽순 생겨난 겁니다. 보금자리이자 안식처가 돼야 할 집. 하지만 반지하 주택 주민들은 비가 올 때마다 불안한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